안녕하세요. 서울대 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대기업을 퇴사하고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는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2년에서 3년 정도 경험을 한 후에 다시 퇴사해서 대학원에 간다고 하시는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많이 문의가 오시는 유형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공계 학생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엔지니어로 입사했다가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취업하기 매우 어려운 이런 대기업에 입사하시고 나서 2년에서 3년 정도 다니다 보면 본인의 전문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품질 공정 엔지니어일 수도 있고요, 개발 직무일 수도 있고요, 데이터 직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미 대기업에 들어와서 익숙해진 업무에 대해서 반복적인 업무를 하게 됐을 때 나의 성장성 그리고 나의 전문성은 어떻게 더 확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계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결론은 대부분 그럼 AI 대학원에 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를 다니면서 AI 특수대학원에 갈 수도 있고요, 사내 교육이 대기업들은 AI도 잘 돼 있어서 사내 AI 대학원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따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나이가 좀 더 어릴 경우에는 과감하게 퇴사를 선택하고 주간 AI 일반 대학원으로 지원하는 케이스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점은요, AI 관련된 학부 전공이 아니거나 혹은 AI 관련된 직무를 하지 않았는데 대기업부터 퇴사를 하고 나서 AI 대학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AI에 관련된 연관성이 없으신 분들은요, 먼저 대기업에 퇴사해서 AI 대학원 준비를 하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때도 2가지 케이스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AI 관련된 전공이 학부가 아니고 회사에서도 근무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요, 차라리 기한을 앞으로의 1년 혹은 1년 반을 잡고 차근차근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걸 위해서 AI 관련된 전공 과목들을 먼저 수강을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회사 내에서 AI 프로젝트의 일부라도 내가 같이 협업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꼭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로 내가 AI 관련된 학부 전공도 했고 회사에서도 AI 직무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요, 당연히 이렇게 1년 반까지 보시지 않고요, 바로 지금부터 교수님한테 컨택을 하셔서 학부 때도 연관성이 있고 회사에서도 업무 연관성이 있으니 내가 교수님 연구실로 향후 지원을 하고 싶다 라는 내용으로 바로 컨택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케이스는요, 사업을 하고자 대기업을 퇴사하고 MBA를 갈 때입니다. MBA라고 하면요, 연고대 야간 파트타임 MBA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이스트 MBA, 서울대 MBA, 즉 주간 풀타임 MBA를 많이 문의가 오고 계십니다. 서울대 SMBA 경우에도요, 1년 주간 풀타임 과정으로서 대기업의 현직자분이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이 SMBA를 지원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요, 회사 경험이 아직 3년차 내외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퇴사를 하고 서울대 SMBA로 1년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카이스트 KMBA 같은 경우에도요, 주간 풀타임이 서울대 1년보다는 더 길지만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서 대기업 출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MBA까지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IT, AI 관련된 딥테크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문과 출신 분들이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딥테크적인 부분을 할 때 공학적 창업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도 필요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CTO라든지 기술에 관련된 사람들도 소개를 받거나 직접 동기와 창업을 하려는 이유 등 다양한 이슈들에 의해서 카이스트 MBA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SMBA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 그리고 시사에 관련된 부분에서 본인 생각을 잘 풀어내야 된다, 이 정도로 제가 좀 더 힌트를 드리고요,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 기반한 질문을 하는데 정말 그래도 학생의 스토리와 학생의 준비 관련된 부분에서 집중을 해서 많이 물어보신다 라는 점은 면접을 준비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째, 마지막으로는 금융공학 같은 특수 분야를 지원할 때 퇴사를 결정하십니다. 특히 학부에서 수학과, 통계학과,
경제학과, 경영에서도 금융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의 경우 꼭 회사가 금융 관련된 대기업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미 수학 그리고 금융적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퀀트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카이스트 금융공학 과정에 지원을 하시거나 문의가 오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자기 주변에서 퀀트로서 일하는 부분들을 보고 그들이 앞으로 현황과 그리고 5년, 10년 뒤에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연봉적인 측면 그리고 처우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면서 다시 2, 3년 차 분들이 이런 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대학원도 사전에 컨택이 필요하거나 그런 곳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원을 합격을 하시고 그만두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카이스트 금융공학 과정도 주간 풀타임 과정이며 대전에 있는 대학원처럼 장학생 제도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비가 조금 비싸다. 따라서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내가 직장 다니면서 벌었거나 혹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수학, 코딩, 금융, 그리고 알고리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고 이거를 직무로서 활용을 하면서 연봉을 높여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카이스트 금융공학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카이스트 일반대학원 대전에 있는 곳들은요 반드시 제가 4.0은 학점을 넘겼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서울에 있는 금융공학 과정은 꼭 4.0이 넘지 않더라도 합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직장인분들이 대기업에 입사를 하시고 나서도 퇴사를 또 하시고 나서 가는 3가지 유형 그리고 회사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직장 2, 3년 차가 항상 직장의 권태기가 올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이 맞는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대학원의 진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길인가 검토를 하시고 이미 들어가신 그 대기업도 충분히 좋은 곳이고 거기 안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요 신중히 결정하셔서 그리고 최대한 대학원을 합격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고민을 갖고 3가지 대학원들의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 서울대 깡쌤에게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또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